안녕하세요. 대치동에 있는 부자부동산 조정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서민주거안정제도와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이란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전월세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고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해주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에서 자금 출처가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또 토지 같은 것을 구입하여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해주거나 임대해주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전세가 있고 네 번째는 공공임대 5년이나 1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0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공급면적은 4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걸 시세보다 30%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네요. 소득 1분이 국민소득 5구간 중 하위 20%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군포로, 기환국군포로요, 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조건은 어찌 될까요? 임대기간은 30년이고요.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2에서 4분인데요.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로부터 하위 21% 사이입니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받고 싶으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받고자 하면 월평균 소득의 100%여야 합니다. 그래도 85제곱미터는 돼야지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우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세 자녀 이상 가구이고요.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사업지구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요. 전세금의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소득은 3, 4 사이 분위인데요.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에서 60% 사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냐면요.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공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공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자녀, 다가구자녀 등 고령자, 그리고 기왕 국군포로, 그리고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영구임대 입주자, 국가유공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업지구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대상은 아마도 계속 이러한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5년짜리가 있고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분양해주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90% 수준, 약 10%가 저렴하네요. 소득은 3에서 5분위, 국민소득 5호 구간 중 상위 1%에서 60% 사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요.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은요. 생애 일반 공급, 그리고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자녀공급, 생애 최초 자녀공급을 받으려는 자는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지역 거주자고요. 우선 세 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자,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주택을 살펴볼까요?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네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이 이제 2% 이상인데요.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1%에서 80% 사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하네요. 사회초년생, 네, 재취업 준비생을 포함하고 있고요.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이고요.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또 준비생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요구들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건축하게 되었고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두 가지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 방식 공급과 두 번째, 장기 임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형을 살펴보면요.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 조건이고요. 6회 이상 납입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에는 140% 이하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혼인이 구성된 세대에 전부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한부모 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대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 증명이 될 경우인데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 이상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요. 국민임대주택의 70% 이하입니다. 총 자산은 2억 9,2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2021년도 적용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내에 7년 이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요.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부모 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이고 태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H공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볼까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LH인데요. 2018년 3월부터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국대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상담에서는요,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안내와 주택자금 대출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지원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관련 분쟁, 개인 회생 등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에 1004로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공감,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